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바람피는 배우자의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해킹을 해서 위치 추적이나 문자, 카톡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사기를 치려는 이런 사기꾼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럽고 이런 궁금증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이 바람을 핀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사람이 막 열이 받고 시간이 갈수록 이 조바심이 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고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방법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사기성 광고, 스마트폰 해킹, 도청, 카카오톡 문자 내용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글들 보이죠.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그런 사기성 광고 글이 보이는데 갑자기 빛이 쫙 보이는 것 같아. 아,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것만 보면 모든 게 끝난다. 지금 상황으로선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봐야겠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추궁하고 들이대고 의심이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들이대면 되게 당하잖아요. 미친 여자, 미친놈 취급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거를 잡을 확실한 한 방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고민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생각하죠. 스마트폰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려고 하죠. 바람피는 의심 가는 배우자의 스마트폰만 해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끝나죠. 주고받은 문자도 있을 것이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바람피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진짜 쉽게 손에 넣을 수가 있어. 간단하게 이혼 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해킹만 하면. 이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해킹을 하려는 사람들은 또 있죠. 뭐 바람피는 배우자 이외에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던가 피 같은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해킹해서 위치 추적을 해보고 싶은 사람, 또는 뭐 가족이 누군가 집을 나가거나 가출을 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 위치 추적이라도 한번 해보아서 어딘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해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런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저한테도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킹할 방법을 찾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뒤져서 보면 이런 광고글이 올라온 게 보여요. 스마트폰 원격으로 해킹해 주겠다, 카카오톡 문자 보게 해 주겠다, 상대방 위치 추적해 주겠다, 원격으로 그 대상 스마트폰을 해킹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킹을 해서 상대방 몰래 해킹을 해 주겠다, 이런 광고가 올라오는 걸 보고 덥석 물어서 돈을 입금해. 근데 이 입금하는 순간 사기당하는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면 이런 사기 광고 엄청 많아요. 원격으로 해킹을 해주겠다, 원격으로 도청을 해주겠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해킹만 되면 그 사람의 위치, 카카오톡, 문자 내용 이런 거 모두 볼 수가 있어요. 해킹만 된다면.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똑같지.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격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해킹이 된다는 이런 광고를 올리는 놈들은 사기꾼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를 된다고 광고를 내서 돈을 입금받고, 돈을 입금하면 바로 사라지는, 뭐 보이스피싱이나 똑같죠.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응? 2번 상처 내는 거잖아요. 2번 상처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지난번 영상에도 몇 번 올렸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주일에만 서너 분이 전화가 와요. 사기당했다고. 내가 돈 입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물론 안 보신 분들이 당하는데 제가 또 한 번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저는 이 차량용 무선 위치 추적기, 그리고 미야방지용 위치 추적기,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개발해서 제조해서 판매한 지가 이제 한 20년 돼가요. 위치 추적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차량에 장착해서 차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는 이런 GPS 위치 추적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죠. 스마트폰을 내 남편, 내 아내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좀 해킹을 해달라 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사기를 당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달래?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격으로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킹을 해요? 안 되는 걸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이런 상처받고 마음고생하고 급한 마음에 이런 사기성 광고글에 낚이는 거지. 낚이면 빼도 박도 못해. 돈 입금하고 되겠지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절대 안 돼요. 돈 그냥 그거 떡 사 먹었다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배우자가 바람피고 외도한다는 생각을 하면 뚜껑이 열리거든. 돌아버리지. 잠도 안 와. 응?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그 전화 안 받는 그 몇 초 사이에 어마무지한 생각을 해. 상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마트폰을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광고에 낚여서 100만원 200만원 송금했다가 날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뒤숭숭하잖아요. 사회가 뒤숭숭해. 요즘 진짜 악질 같은 전염병, 없어질 기미도 안 보이는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경제도 좀 점점 심각해지고 이런 시기에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피 같은 돈 뜯어먹으려고 이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잖아요. 물론 그 사기꾼들도 먹고 살라고는 하겠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 나쁜 놈들이지. 상처받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돈 뜯어먹는 거. 나쁜 놈들이지. 안 되는 걸 된다고 광고를 내가지고 또 그걸 보고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의뢰를 하고 돈을 입금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되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 붕 마음이 떠 있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깊은 생각, 깊이 생각을 못해. 이 우리가 생활 하면서 뭔가를 할 때는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특히 돈에 관련된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더라도 콩나물을 사더라도 그 100원을 깎으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봐. 그냥 100만원 200만원을 턱턱 입금해버려. 얼굴도 안 본 사람, 카톡이나 메신저로 이렇게 카톡이나 메신저만 해가지고 통장에다 입금해버리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하면 사기를 안 당하거든. 될 거라는 생각,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사기꾼이 하는 말을 유심히 집중해서 들어. 그러다 보면 빠지는 거야.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뭐 보이스피싱이지. 이 사기꾼들 말 잘해요. 상대방 혼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문의를 이제 많이 받고 이런 의뢰를 하려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래요. 전화로 많이 와서. 근데 안 된다, 이런 게 되냐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그런 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상대방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건 됩니까? 저건 안 됩니까?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질문을 해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안 되는 걸 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하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끝까지 하고, 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겠지만, 그런 사기성 광고를 보고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입금하겠죠? 그러면 그냥 바로 사기당하고 아웃되겠죠? 내 돈, 피 같은 돈? 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될 거라는 의심, 조금의 의심을 갖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데, 그런 조금의 의심도 없이 될 거라는 생각만 갖고 통화를 하니까 바로 당하는 거야. 이 스마트폰은 최첨단 기능이 집약이 된 전자기기예요. 최첨단 장비라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 전화 통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이 스마트폰 하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자체를 일반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 큰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응?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었어요. 완전히. 지금은 아날로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이 중요한 스마트폰, 내 중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고 모든 일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스마트폰인데, 이걸 원격으로 돈만 주면 누구나 해킹을 해줘. 그래,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 해킹을 하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가겠어요? 원격으로 나도 모르는데 내 휴대폰, 나도 모르는데 내 스마트폰을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 있어. 나도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겠냐고.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겠냐고. 이게 뭐 해킹이 되게끔. 응? 그리고 이게 아무나 해킹을 할 수 있다면, 요즘 방송사들 뉴스거리 없어요. 메인 뉴스, 9시 뉴스 매일 두들길 거야. 내 스마트폰이 그냥 막 도청당하고 해킹당하고 막 무분별하게 해킹이 된다, 너무 보안이 약하다, 취약하다, 뉴스에 나오겠지. 나라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좀 보안책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나 자체도 그렇게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해킹이 당한다면 난 스마트폰 안 써. 그냥 일반 전화 쓰지.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가 자기 남편 거를, 자기 마누라 거를 보고 있대. 이렇게 카톡 문자하고 다 보고 있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나? 잠깐 저도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주 새벽 시간에
꼴꼴 자고 있을 때 몰래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원래 설치를 해. 악성 프로그램, 도청 앱이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를 해. 그래갖고 싹 숨겨버리는 거야. 네, 그건 가능해. 몰래. 그럼 저쪽에서 볼 수가 있어. 다. 네? 그 악성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서로 몰래 갖다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지. 근데 그 방법은 가능해. 하지만 원격으로, 어디서 돌아다니는 사람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내가 몰래 갔다가 싹 설치하고 도로 몰래 갖다 놔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방법은 가능해. 그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건 원격으로 해킹이 아니지. 그냥 프로그램 설치한 거지. 근데 이거를 자꾸 원격으로 해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원격으로 해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원격으로 해킹한 게 아니에요. 해킹할 대상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어야 돼.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원격으로 무선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보게끔 해준다. 이건 다 사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도 그 해킹할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던가 패턴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해. 이걸 풀어야지 설치를 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풀고 패턴을 풀어야지. 예? 안 풀리면 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데 어떻게 설치해? 방법이 없어. 어떻게? 비밀번호 풀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응? 이 방법도 안 되고. 어떤 사기꾼들은 원격으로 설치를 해준다는 놈들은 어떤 놈들은 비밀번호 패턴 잠겨 있어도 할 수 있대.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하러 비밀번호 설정을 해? 패턴을 왜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설치하고 패턴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런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해준다, 타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해킹을 해서 위치 추적을 해준다, 카카오톡을 보게 해준다, 사진을 보게 해준다, 도청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사기성 광고글이 어디 올라오냐면 제 영상 밑에도 그런 게 몇 개가 달려 있는 게 봤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직접적인 광고를 안 하더라고. 그냥 댓글로 올려. 댓글로 올려. 그 댓글 광고를 보고 댓글을 읽다가 거기다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돈을 송금하고. 응? 왜냐, 떳떳지 못하니까, 사기꾼이니까 그런 댓글 광고를 하는 건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아서도 안 되고. 응? 좀 의심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의심을. 왜 의심을 안 해?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야. 사기꾼한테 당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 당하더라고. 악한 사람은 안 당해. 악한 사람들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단돈 1,000원을 주더라도, 단돈 1,000원을 송금하더라도 깊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마음씨 착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요. 이 급한 마음에, 네?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면 일단 그 순간부터는 그 사기꾼한테 낚인 거야. 이 말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놈들은 이 보이스피싱 저리 가라예요. 예? 알지도 못하는 이 스마트폰에 뭐 이런 프로그램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반인이 그런 걸 아나? 모르지. 막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된다, 무조건 해주겠다, 그럼 그냥 푹 낚이는 거지. 이 말빨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낚이는 거야. 타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기꾼들의 광고를 봐요. 댓글을 읽고. 예, 그러다가 낚여서 통화를 하고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주겠다. 뭐 50% 먼저 주면 해주겠다. 뭐 우선 뭐 50만원, 200만원인데 50만원 먼저 송금하면 되면은 200만원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럼 돈을 덮벅 송금을 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돈 그냥 날린 거예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야. 이제 돌려받지도 못하고 잊어버려야 돼. 그 순간부터는 이제 갑과 을이 바뀌는 거지. 갑과 을.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든가 어딜 놀러 가든가 하면 내가 갑이 돼야 되잖아.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사용을 하는 거니. 근데 이제 바뀌는 거야. 사기꾼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돼. 내가 이제 사정해야 돼.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사정해야 돼. 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사모님, 고객님, 진짜 가든 언변술로 말을 하는데, 돈이 일단 송금이 되면 갑과 을이 바뀌어서 내가 사정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지. 돈을 줬는데 이놈은 이제 뭐 아쉬울 게 없지. 사기꾼 놈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고 돈을 붙였으니, 돈을 송금했으니 급한 건 이제 나야. 응? 급한 건 나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안 돼. 안 돼. 이제 점점 이제 조급해지죠. 그러다 뭐 빨리 해달라. 안 되는 걸 빨리 해달라 다그친다고 되나?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한 건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깊이 생각하니, 아, 이게 안 되는가 보구나. 돈 돌려받아야겠구나. 돈 돌려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환불? 꿈도 꾸지 말아야지. 환불 누가 해줘, 그걸. 예? 사기꾼이 환불 같은 거 해주려고 사기를 치나? 사기꾼은 환불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요. 사기꾼 사전에 환불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만약에 카톡이나 카카오 아이디나 텔레그램 아이디만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화통화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통화는 물론 그것도 대포전화일 거예요. 그놈이 대포전화, 사기꾼들이 왜 지전화 쓰나? 대포전화 쓰지. 전화통화로 의뢰를 하고 돈을 송금했다면 그 전화는 대포전화일 거고, 뭐 돈을 입금하는 순간 전화는 차단될 거고, 카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는 답변이 없을 거고, 물론 100% 없지. 그것도 대포 아이디일 텐데. 응? 통장? 통장 번호를 알고 있어? 그 대포 통장. 심지어는 대포 통장 아니면 게임 아이디, 게임 머니 통장을 가르쳐 주는 놈들도 있어요. 응? 신기하죠? 그래서 돈을 입금받고 게임 머니로 환전해가지고 다시 뽑아내는 그런 수법 쓰는 놈들도 있어요. 왜? 그런데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사기꾼 놈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 사기꾼들이 일반인으로서는, 진짜 순진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 사기 쪽으로만 연구를 하는 놈들이니까. 사기꾼들이 돈만 먹고 많은 놈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가 안 되는데 추가로 얼마를 더 입금하셔야겠네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50만원 받고 한 이틀 막 조급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되니까 50만원 추가로 더 입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 더 들어가겠네요. 그럼 급한 마음에 50만원 또 송금하는 사람이 있어. 2번, 3번. 심지어 몇백만원 날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염두에 둘 거는, 사기를 당하고 신고도 못해. 물론 불법적인 일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불법적인 거를 의뢰했다고 해서 꼭 신고 못할 것도 없지. 할 수도 있지. 실행이 안 됐으니까, 미수니까. 근데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사기꾼들이. 바로 내 남편, 내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잖아. 그거 해킹해달라고. 그죠? 약점이 잡힌 거야, 약점. 내 남편, 내 마누라의 핸드폰을 알려줘야지만 해킹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줬는데 그놈이 그걸 알고 있어. 돈을 환불해달라. 해킹을 못했으니까 환불해달라.
해킹을 안 했는데 왜 돈을 먹냐, 환불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얘가 순순히 환불 안 해주지. 되려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되려 사기꾼이 그래. 신고하세요. 이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당신 휴대폰 당신 남편 마누라가 해킹하려고 했었습니다. 해킹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돈 주고. 나 그렇게 얘기하겠다. 되려 협박당해요.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되려 협박을 한다니까. 왜?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이게 치명적인 의뢰인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걸 어설프게 대응을 하고 어설프게 받아치면 돈을 더 뜯길 수가 있어요. 절대 동요하지 말고, 협박을 그놈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 버리세요. 그리고 말아요. 환불을 잊어버리고, 환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떡 사 먹었다 생각하시고. 내 남편 내 마누라한테 그걸 알리겠다는데, 해킹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데 겁이 안 나겠어요? 겁이 나지.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사기꾼이 임무 완수. 위험한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의 휴대폰을 사기꾼한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자체로 말려들게 되는 거지. 말려들게 되는 거. 되려 협박당하고. 그런 놈들 많아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광고를 올리고. 물론 이런 걸 많이 찾으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죠. 안 되는 걸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기꾼에게 안 당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스마트폰을 해킹을 해서 문자 내용이나 위치 추적, 도청을 하고 싶다. 누군가의 의뢰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기꾼한테 먼저 내 스마트폰,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내 거부터 한번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해킹을 해보라 그러세요. 나 몰래 내 걸 해킹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내 걸 먼저 해킹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게 해킹이 돼서 그놈이 모든 걸 해주면, 그놈 믿으면 돼. 하면 돼. 내 거부터 해달라 해. 그때 돈은 절대 입금하지 말고. 내 거부터 해킹을 하면 당신이 50만원 달랬는데 내가 200만원 주겠다 해. 50만원 달랬는데 200만원 바로 내가 입금해 줄 테니까 작업 진행해 달라고 해요. 절대 마누라나 남편 스마트폰 알려주지 마요. 알려주면 안 돼. 그냥 내 거부터 한번 해봐라. 테스트로 해봐라. 그래서 되면 그때 500이든 1000이든 해줘. 아유, 기술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응?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동강이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이런 저런 풀 뜯어 먹는 소리 씹으려 대도 절대 현혹되지 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테스트는 안 된다 어쩌고 다 개뿔 필요 없는 소리니까 절대 그런 소리 다 귀 탁 틀어막고 내 거부터 해달라 그러세요. 내 거부터 테스트로 한번 해봐라. 그럼 200이든 500이든 쏴주겠다 해요. 그래서 진짜 돼. 진짜 되면 해. 그럼 돼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보안도 그만큼 발전을 해요. 예? 해킹을 막기 위해서 그 기술도 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들이 미련한 곰탱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안 둘까요? 해킹? 잘못하면 회사가 치명타를 입는데 완벽히
보안을 완벽히 해서 출시가 돼요.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원격으로 누군가 뭐 전파를 쏴서 해킹을 하고 개수작을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안 돼요. 진짜 스마트폰 해킹을 하고 싶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흥신소 같은데 검색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된다면 흥신소에서 먼저 알아요. 그래서 흥신소에서 다 해줘. 되면은. 왜 돈벌이인데 왜 안 해주겠어요. 그죠? 흥신소한테 물어봐, 전화로. 흥신소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돈 먹고 튀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일부의 흥신소에서 못된 짓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흥신소들이 광고를 정상적으로 해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하고 이런 매체에다가 정상적으로 사이트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흥신소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화 한번 해봐요. 무선으로 해킹이 되느냐. 스마트폰 안 된다고 할걸요. 되는데 걔네들 돈벌인데 왜 안 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흥신소에 물어보고 흥신소에 의뢰하는 게 낫지. 왜 그런 데다가 사기 광고, 사기성 광고글 보고 그쪽에다 왜 돈을 입금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 흥신소예요. 흥신소. 흥신소는 이 가정문제 그쪽으로만 전문적으로 특화돼서 하는 사람들이라 잘 알아.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 무슨 특별한 해킹 기술이나 도청 기술이 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그 개발자들이 흥신소에 영업을 해가지고 흥신소에서 써먹게끔 만들거든. 응? 흥신소에서 모르는 거를 다른 놈들이 할 리가 없어. 물론 흥신소도 좋은 일, 아니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인 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불법적인 일도 하고 그래. 불법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흥신소는 상처받은 사람한테 이 대못질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런 나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응? 돈 입금하니까 낼려면 그냥 전화 불통, 카카오톡 단절. 돈 입금하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180도로 변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흥신소는 어느 정도 도와주잖아요. 내가 흥신소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흥신소가 결코 흥신소를 이용한다는 게 결코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신소는 그래 돈 입금하고 뭔 일이 해달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또 일을 받아야 되니까 얼른 환불해 줘버리지. 일 받고 다른 일 또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고 원격으로 도청을 하고 문자 내용,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해서 본다는 거, 원격으로 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고 또 제 약점이 많은 일이에요. 내 자신이 약점이 많아지는 거야. 왜냐면 그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알려줘야지 해킹을 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사기꾼의 요구 조건이잖아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해킹을 할 때. 그럼 그 전화번호 알려주는 순간 당신은 사기꾼한테 약점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알려주면 안 되고. 돈 사기당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황당한 거짓말에 농락을 당했을까? 내가 참 바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절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 급한 마음이고 너무 생각이 엉켜있는 상황이고 너무 힘들 때야. 그때 사기꾼이 접근을 한 거지. 그때 사기꾼한테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뿐이지 결코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절대 안 당하거든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 건, 많게는 4~5건씩 이렇게 전화가 와, 당했다고.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해킹한다는 거, 이거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진짜 도움을 받고 싶고 뭐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방법을 찾는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한다는 거,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안 되고요. 다른 방법, 좋은 방법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내가 상황을 알아야 조언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전화 주세요.